안녕하세요, 김진짜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골을 잘 넣는 사나이, 메시의 영원한 라이벌, 오발롱의 주인공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선수를 심층 분석해보겠습니다. 티켓 쇼포니 투 스코어러. 자, 호날두의 맨유 입단 초기에 리오 퍼디난드가 호날두의 플레이를 보고 요런 말을 했어요. 그는 쇼포니였어요. 그는 기술을 하고 싶어 했고 그의 기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고 싶어 했죠. 포니는 조랑말이에요. 쇼포니는 뭐 쇼할 때 보여주는 조랑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관종입니다. 관심 받고 싶어요. 내 기술 좀 봐주세요. 자, 당시 맨유에 반 니스텔로이가 있었고 호날두는 우측 윙어였죠. 호날두에게 볼이 가면 헛다리 신나게 했습니다. 팬들을 열광시키기에는 충분했지만 크로스의 질은 떨어졌고 타이밍도 잘 안 맞았어. 그래서 반니랑 막 싸우고 그랬잖아. 아야 좀 빨리 좀 올려라. 넘어진 거 안 보였냐? 아 저도 헛다리 해야죠. 자, 그도 그럴 것이 호날두가 그 전에 스포르팅에 있을 때 1군 데뷔 기회를 줬던 라즐로 몰로니 감독. 그 감독이 당시 호날두의 플레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수비수 한두 명을 제치는 건 중요하지만 5명은 너무 많다고요. 한두 명 제껴서 좋은 상황이 나오면 패스 가야 되는데 계속 제껴. 그 문제 있죠. 근데 원래 스포르팅이 윙어 육성 전문이긴 해요. 피구, 콰레스마, 호날두. 거기 팀의 지도자들은 중앙에 있는 선수들의 볼 터치 횟수를 제한하면서 빨리 측면으로 뿌려라. 그리고 측면 선수들한테는 이 창의성을 보여줘. 이렇게 독려를 한다는 거죠. 근데 호날두는 요게 너무 심했나봐. 아무튼 그게 맨유 입단 초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 월드컵이 있었죠. 당시에 그 유명한 윙크 사건이 일어납니다. 룬이랑 막 사이 안 좋을 때. 그리고 그 여름이 끝나고 호날두가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왔죠. 근데 완전히 달라졌어. 일단 벌컵이 돼서 왔습니다. 더 이상 호리호리 하지 않았고 또 결정적으로는 드리블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퍼디난드도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호날두는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호날두는 성격상 자기가 짱이 되고 싶어하고, 짱 너무 오래된 말인가? 무튼 짱이 되려면 골을 많이 넣어야 된다. 골의 가치를 깨달았던 거죠. 이후에 반니가 레알로 떠나면서 호날두는 득점에 집중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플레이를 했어요. 또 드리블을 안 하니까 덜 다치죠. 네이마르 보세요. 피파울, 파울 당하는 거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 자기 손해죠. 네이마르 너무 많이 다치잖아요. 자, 호날두는 맨유에서 첫 3시즌 동안 리그 95경기 18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06-07 시즌에는 리그 34경기 17골 후덜덜. 당시 호날두의 기록은 팀 내 1위, 리그에서는 3위의 기록이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득점왕은 드록바. 자, 그리고 07-08 시즌에 테베즈가 임대를 오면서 루니, 테베즈, 호날두 환상의 삼각편대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이 형까지. 그때 축구 진짜 재밌었는데 그죠? 자, 호날두뿐만 아니라 루니, 테베즈도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인 스위칭이 가능한 선수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너지가 폭발했습니다. 그 시즌에 호날두는 49경기 42골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때 말롱더를 받았습니다. 쇼포니에서 스코어러로 변신하면서 한 단계 더 높은 레벨의 선수가 된 거죠. 포처. 자, 포처란 사냥꾼이죠. 호날두는 레알로 이적을 하면서 전문 골잡이로 거듭나게 됩니다. 물론 왼쪽에서 뛰긴 했지만 점점 골대 쪽으로 가까워졌어. 하지만 등번호 9번으로 시작했던 게 복선이었나? 무튼 레알에 가서부터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이 그래프 보세요. 여기까지가 레알 시절. 그리고 18-19 이후부터는 유벤투스 시절입니다. Y축은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입니다. 보시면 점점 올라가다가 17-18 시즌에 박스 안에서 엄청 때리죠. 피크 쳤어. 그리고 유베 가서는 조금 내려가네. 박스 안에서의 슈팅 비율이 높아졌다? 뭡니까? 이제 완벽하게 윙어에서 포처, 전문 골잡이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근데 박스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반대편에서 패스 올 것 같으면 측면에 있다가 박스 중앙으로 침투, 그리고 마무리. 이렇게 패스 받아가지고 그냥 밀어 넣는 거, 영어로 하면 탭인, 그런 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로 외질의 패스를 많이 받아먹었죠. 받아먹는데 뭐 기본기가 좋았다, 위치 선정이 좋았다, 이런 말은 노필요죠. 당연한 거니까. 근데 호날두는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골이 올 때 그 궤도 예측하는 능력이 참 좋아요. 옛날에 어떤 축구 다큐에서 실험을 했잖아요. 호날두를 골대 앞에 딱 세워놓고 딴 선수가 크로스를 올려. 근데 그 선수가 크로스를 찰 때 킥하자마자 불을 꺼. 그럼 호날두는 그 공의 궤적을 잠깐 봤다가 어두컴컴해지는 거야. 근데 호날두가 어떻게 깨요? 무슨 적외선 카메라 달려가지고 다 보이는 것 마냥 밀어 넣었다고, 승가로. 자, 그리고 호날두가 탭인, 받아먹기를 잘하는 또 다른 이유, 순간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호날두랑 수비수랑 골의 궤적을 똑같이 예측했어도 호날두가 한 발 더 빨라요. 진짜 1m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 순간 속도라는 게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겁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단 말이죠. 얼마 전에 유키즈에 수영 선수 황선우님 나오셨잖아요. 황선우님 장점이 뭐예요? 출발이 빠르다는 거. 소리 삑 하면 탁 타고나는 거야. 아니 뉴런끼리의 이 신경 전달이 빠르다는데 뭐 어떻게 할 거야? 자, 박스 안에서 슈팅을 많이 가져가던 호날두가
호날두가 유벤투스에 가고 나서 조금 변했어요.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17-18 시즌 레알에서의 호날두, 그리고 2021 시즌의 유벤투스에서의 호날두, 터치의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플러스 3.2죠. 유벤투스에 와서 90분당 요 지역에서의 터치를 3.2번 더 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상대 박스 안에서의 터치는 0.2번밖에 안 늘었고, 요게 보세요. 플러스 6.1. 여기서의 터치가 가장 많아졌죠. 이게 뭔 소리예요? 자꾸 밑으로 내려와서 볼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요 그래프 보시면 X축이 시즌, Y축이 90분당 패스 시도 횟수. 레알에서는 점점 내려가다가 유벤투스 가더니 패스 시도가 갑자기 확 늘어나네. 박스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내려와서 볼 순환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내려와서 볼 주면 리턴 내고 다시 돌아뛰거나 잡아놓고 측면으로 연결하던가. 그렇다고 지금 토트넘의 케인 같은 역할은 아니었어요. 내려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반대 빵빵 그런 건 아니고, 내려와서 그냥 짧은 패스 위주로 요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골을 넣기에 가장 좋은 상황은 박스 안으로 침투를 하는 상황이죠. 박스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끼가 될 확률이 높다고요. 이미 센터백들이 다 막고 있을 거 아니야. 박스 안으로 들어가려고 미리 나오는 거지. 나와야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호날두가 레알에서 원톱이 아니라 왼쪽 윙어로 뛰고 싶어 했던 이유도 비슷한 거죠. 벤제마가 볼 받으려고 측면으로 빠지면 자기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벤제마의 패스 받아서 마무리 라는 셀레브레이션. 벤제마 일로와, 미끼들 일로와. 헤더. 자, 호날두의 통산 골들 중에서 이 헤더의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2000년 이후에 머리로만 110골을 넣었대요. 이게 모든 선수들 가운데 1등입니다. 2등은 누굴까요? 루크 더용 78골. 그리고 3위가 레반도프스키입니다. 77골. 지금 업데이트된 건 또 다를 거예요. 자, 일단 호날두는 헤더할 때 점프력이 어마어마하죠. 레알에 있을 때 맨유 에브라 옆에 놓고 헤더했던 거, 그 높이가 2m 65 정도. 호날두 키가 약 187cm니까 약 78cm를 점프 뛴 거예요. 근데 NBA의 평균 수직 점프 높이가 71cm라고 하니까 호날두가 엄청 높이 뛴 거죠. 그때 재밌었던 게 당시 맨유 감독이 퍼거슨 감독이었거든요. 경기 끝나고 에브라한테 막 뭐라 한 거야. 야, 너 호날두가 헤더할 때 왜 점프 안 뛰어? 그리고 나중에 리플레이 장면을 봤더니 호날두의 무릎이 에브라의 머리 정도에 있더라. 페노메널, 정말 경이롭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에브라가 이렇게 숙였으니까 무릎이 여기 온 거지. 자, 요 헤더의 높이가 얼마나 빡셌으면 해외 축구 크리에이터들은 요런 장치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헤더 챌린지를 하기도 합니다. 자, 호날두의 헤더, 이 점프력뿐만 아니라 이 헤더 기술 자체도 정말 좋습니다. 참 신기한 게 크로스가 인스윙으로 오든 아웃스윙으로 오든 니어 포스트 아니면 파 포스트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 꽂아 넣습니다. 호날두 헤더는 좀 특이해요. 공중에 이렇게 떠서 몸을 한번 쥐어짭니다. 호날두가 공중에 머무르는 시간, 채공 시간이 0.7초라고 하죠. 점프력도 좋아야 되지만 복근 포함 코어도 단단해야 되고 그 목힘이 좋아요. 그리고 호날두는 이 헤더의 이 감각 자체가 너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아웃스윙 크로스, 바깥쪽으로 휘어나오는 크로스를 니어 포스트에 빡 갖다 박는 건 비교적 쉬울 수 있어요. 왜냐? 공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공하고 내 이마하고 맞는 시간이 비교적 깁니다. 나는 그냥 쭉 밀면 돼요. 그런데 인스윙 크로스를 니어 포스트에 갖다 박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인스윙 크로스라는 게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공하고 이마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죠. 그러면 임팩트 되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적절한 운동 에너지를 실어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거 어렵지. 그리고 인스윙 크로스를 니어 포스트에 갖다 박더라도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렇게 옆으로 헤더를 합니다. 몸도 옆으로 비틀고 볼 임팩트 되는 부위도 약간 옆쪽이야. 근데 호날두는 인스윙 크로스 와도 그냥 점프해서 수달처럼 기다렸다가 앞쪽으로 팍 찍습니다. 약간 이렇게 끊어친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니어 포스트로 갖다 박는 것뿐만 아니라 파 포스트 쪽으로 살짝 돌려놓는 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크로스가 좀 세요. 짧은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잖아. 대가리도 겁나 아프고. 이 헤더 감각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당구 많이 쳐보신 분들은 뭔지 알죠? 어느 부위를 맞추느냐, 뭐 밀어치느냐, 끊어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구질이 아주 세밀하게 달라지잖아요. 헤더도 그런 겁니다. 퍼스트 터치. 물론 호날두가 지단처럼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골대 앞에 있을 때 본인에게 오는 패스가 아무리 세도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버립니다. 슈팅하기 좋게끔. 제가 봤던 호날두의 가장 압도적인 퍼스트 터치, 맨유 시절 04-05 시즌 엑서터와의 FA컵 경기였습니다. 호날두가 박스 안에 쇄도를 하고 있었고 패스가 왔는데 좀 셌어. 근데 호날두가 갑자기 헛다리를 하더니 디딤발 쪽으로 퍼스트 터치를 해요. 근데 이게 앞쪽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바로 슈팅할 수 있게끔. 이런 퍼스트 터치를 누가 할 수 있냐고요, 그 경기 중에. 잔발. 자, 호날두는 슈팅 전에 잔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패스가 오면 퍼스트 터치 해놓고 잔발 타다닥 해서 신체 밸런스 조정, 디딤발 적절한 곳에 놓고 슈팅. 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한번 호날두 자세히 보세요.
이런 부분은 살라하고 비슷합니다. 이 영상에 자세히 나오죠. 아까 말씀드렸죠, 호날두가 순간 속도 좋다고. 그게 잔발 때문이거든요. 약간 곽윤기 느낌으로다가 착착착착 이렇게 잔발이 좋으니까 박스 안에 세컨 볼이 흘렀을 때 그 누구의 볼도 아닐 때 호날두가 가장 먼저 가 닿아서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축구 선수가 잔발이 좋다는 게 뭐예요? 방향 전환을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축구는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양옆으로는 언제든지 방향 전환. 예전에 한 다큐에서 호날두랑 육상 선수랑 달리기 시합을 시켰죠. 일단 30m 일직선 달리기를 시켰어요. 0.3초 차이로 육상 선수가 이겼어. 근데 지그재그 달리기 하니까 호날두가 0.5초 차이로 이겼어요. 근데 그 스텝들을 슬로우 모션으로 자세히 뜯어보니까 호날두는 턴할 때 두 발로 점프를 해요. 인사이드로 브레이크, 아웃사이드로 푸시하면서 치고 나갑니다. 근데 육상 선수는 브레이크 할 때 한 발만 사용을 해. 이 한 발에 순간적으로 체중의 5배가 실린대요. 그 힘을 이기고 치고 나가는 게 느리겠죠? 근데 호날두는 여기에 실리는 체중을 양 발에 분산시키면서 팍팍 치고 나간다. 정리하면 이런 잔발이 호날두의 빠른 방향 전환을 가능케 하고, 그런 것들이 박스 안에서 수비수 뒤쪽으로 가는 척 했다가 앞으로 나갈 때, 앞쪽으로 가는 척 했다가 뒤로 빠질 때, 그리고 옆이나 앞이나 뒤에 떨어진 세컨볼 먹을 때 아주 유용하다는 거죠. 자, 호날두는 짧은 순간에 폭발적인 근육 수축을 하면서 볼에 다가가고 마무리 슈팅하고 아무튼 파바박거리면서 득점을 하는 유형의 선수입니다. 호날두가 경기장 들어갈 때 잔발 파바박 하고 점프 막 빵빵 하고 그러죠. 실제로 자기가 운동장에서 실행할 무브먼트 패턴, 그거를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근육의 온도도 높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도 넓히고. 그리고 호날두가 압박 열심히 안 하죠. 가끔 열심히 하는 척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대충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떨어지면 이 골대 앞에서의 그 파바박 그 프레시함이 떨어질 수 있죠. 호날두가 누굽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침착하고 담대하게 마무리해줄 수 있는 선수, 스코링 멘탈리티가 있는 선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압박을 시킬 수가 없지. 레이시스. 자, 레이시스는 신발끈입니다. 요 부위죠. 호날두는 요 부위로 때리는 걸 좋아해요. 발등으로 때리는 걸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호날두도 동료가 측면에서 밀어주면 인사이드로 밀어 넣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드리블 하다가 슈팅할 때, 그럴 때는 발등을 굉장히 좋아해요. 라멜라가 발바닥 성애자라면 호날두는 발등 성애자. 특히 이렇게 45도 각도로 드리블하고 있을 때 발등으로 자주 조지죠. 이 위치에서 인프론트로 가마차거나 아니면 앙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볼링 치듯이 이렇게 인사이드로 굴린단 말이죠. 호날두랑 완전히 스타일이 다른 거야. 자, 호날두는 발등으로 강하게 밀어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자세가 굉장히 똑바릅니다. 굉장히 일자죠. 뭔가 모범생 느낌이야. 이런 자세는 인사이드나 인프론트로 찰 때보다 공이 뜰 확률이 더 높습니다. 호날두 슈팅 가끔 겁나 뜰 때 있잖아요. 하지만 제대로 맞았다면 공에 어마어마한 힘을 실을 수 있는 자세예요. 호날두가 이렇게 때릴 때 다리는 올라가고 상체는 내려간다. 순간적으로 복근으로 쥐어짜는 거죠. 이 복근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호날두가 하루에 복근 운동 3,000개 한다죠. 자, 호날두는 코어 근육이 워낙 좋으니까 밸런스도 좋죠. 참 신기한 게 슈팅할 때 디딤발이 공이랑 되게 멀어. 이러면은 슈팅이 바깥쪽으로 빗나가거나 뜨거나 굉장히 부정확하게 날아가거든요. 근데 호날두는 이 온몸의 근육으로 이걸 버티더라고. 균형을 잡아요. 그리고 슈팅을 때립니다. 정확하게. 코어 힘도 좋고 다리 힘도 좋고 불안정한 자세에서 위협적인 슈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발등 슈팅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발등 슈팅 때리다 보면 가끔 무회전 걸리죠. 물론 호날두는 의도적으로 무회전을 거는 레벨이에요. 무회전 걸리면 골키퍼가 어떻게 막어? 그리고 이 발등 슈팅이 쭉 가다가 골키퍼 앞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바운드 돼서 들어갈 때도 있어요. 골키퍼로서는 굉장히 막기가 어렵죠. 보세요. 공중으로 볼이 쭉 오면 이 궤도가 예측이 가능하다고. 근데 내 바로 앞에서 바운드 되면 이 바운드 된 이후의 궤적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 반응해야 될 시간도 굉장히 짧고, 또 보통 골키퍼 앞에는 잔디가 많이 패여 있죠. 어떻게 튀어나갈지 몰라. 그리고 비라도 온다. 못 막죠. 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호날두는 발등을 이용해서 강하게 찹니다. 많이들 그러잖아요. 골대 구석을 보고 패스하듯이 차라. 호날두는 안 그런다고. 2018 러시아 월드컵 포르투갈 대 스페인 경기, 그때 호날두가 왼발 슈팅 때렸는데 데헤야가 어리버리 가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데헤야의 실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호날두의 슈팅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거 느린 화면으로 보시지 마시고 정말 정상적인 속도로 보시면 호날두의 왼발 땅볼 슈팅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맞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리고 호날두는 발등으로 발리 슈팅도 잘 때립니다. 반대에서 볼 넘어오면 볼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빵, 그리고 볼이 뒤쪽에서 와도 바로 빵. 뒤쪽에서 오는 거 이렇게 바로 차는 건 좀 어렵거든요. 자기 관리. 과거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를 맡았을 때 폴 클레멘트라는 수석 코치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가 챔스 원정 경기를 갔다가 마드리드로 다시 돌아오면 새벽 3시 혹은 4시였대요. 다들 엄청 피곤한 상태인 거지.
경기도 뛰었겠다, 시차도 좀 바뀌었겠다, 빨리 집에들 가서 잠자야 되는 상황인데 저기 훈련장으로 호날두가 가는 거야. 페페랑 코엔트랑도. 그래가지고 너네 집에 안 가고 뭐해? 이러니까 얼음 목욕하러 간다고 그랬대요. 얼음 목욕하면은 이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육의 붓기, 염증 이런 것들을 싹 낮춰주니까. 그러니까 호날두는 그 피곤한데 얼음 목욕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간 게 아니고 페페랑 코엔트랑 끌고 간 거야. 같이 하자고. 그래서 클레멘트 코치가 말하기를 이런 사소한 관리들이 모여서 지금의 호날두가 됐다. 그리고 호날두가 맨유에 다시 컴백하고 나서 호날두가 디저트를 안 먹잖아요. 다른 선수들이 그걸 보고 디저트를 안 먹기 시작했다. 그런 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이런 게 참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거야. 호날두는 자기 관리도 알아서 잘하고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또 전파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호날두가 자기 관리도 잘하지만 배우려는 자세가 참 좋아요. 물론 이따가 베니테즈와의 일하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신기술을 막 습득하려고 하는 열정, 의지 그런 건 참 좋아. 호날두가 05년도 때부터 무회전 프리킥을 장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발등으로 차다가 또 그 이후에는 인사이드로 약간 탑스핀 먹이면서 여러 가지 버전의 무회전들을 하나씩 장착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라즐로 몰로니 감독, 그 감독이 당시 호날두 보고 제공권이 서툴다 그랬어요. 단점은 계속해서 보완하면서 신무기들 장착, 호날두를 잘 다루는 방법. 감독으로서 호날두가 잘하게 하려면 호날두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호날두는 세계 최고 레벨이 아니라 그냥 세계 최고, 역사상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걸 굉장히 인정받고 싶어해요. 팍도스. 근데 감독이 호날두의 기량을 인정을 못 해준다? 나 안 해. 나 골 안 넣어. 씨발 네 맘대로 해 개새끼. 자, 호날두를 가장 잘 다룬 감독은 누굽니까? 허거슨 감독님이죠. 반니스텔로이가 맨유를 떠난 이후에 호날두한테 좀 더 자유로운 역할을 맡겼어요. 신뢰를 줍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골 넣어. 그럼 호날두는 영감님 날 인정해 주시네. 열심히 뛰어야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알에서 안첼로티도 호날두를 4-2-3-1의 원톱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근데 호날두가 왼쪽에서 뛰고 싶어 했어. 벤제마가 자리 비우면 거기 들어가서 골 넣으려고. 그래서 안첼로티가 수용을 합니다. 너 잘하니까. 그래 너 뛰고 싶은데 뛰어. 대신 골 넣어줘. 어떻게 보면 호날두를 위해서 포메이션도 바꾸고 경기 플랜 자체를 조정을 해준 거죠. 호날두에 대한 존중. 하지만 라파 베니테즈 감독은 레알에 부임을 해서 실수를 저질렀어요. 호날두를 팀의 시스템에 끼워 맞추려고 한 거야. 호날두 입장에서는 이 감독 봐라. 호날두랑 베니테즈 감독이랑 요런 일화가 있었어요. 베니테즈가 2015년에 레알에 부임한 직후에 웨일즈의 선수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가레스 베일을 처음으로 만났어요. 근데 호날두가 이걸 들었겠죠? 베일을 먼저 만나? 나는 똑같이 대우를 안 해줘? 이때부터 베니테즈와 호날두의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일이 있었다죠. 엘바이스라는 신문에 소개된 내용인데 베니테즈가 자신의 코칭 스태프에게 일을 하나 시켜요. 이거 예. 수비실 따돌리는 영상이거든. 아 USB야. 호날두 갖다 주고 와. 아 호날두한테요? 그래. 날두 베니테즈 감독님이 전해주래. 뭔데요? 수비수 따돌리는 영상이야. 제가 여기다가 제 골모음 영상 넣어드릴 테니까 감독님한테 그대로 갖다 주세요. 공부하시라고. 에? 그리고 베니테즈 감독은 레알에서 7개월 만에 경질됐죠. 네, 오늘은 이렇게 호날두 선수를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호날두는 이미 축구 역사에 이름을 남겼죠. 너무 자기 골 넣는 것만 생각한다, 이기적이다, 자기 골 넣을 때는 셀레브레이션 다 하고 막 다 오라고 해놓고 동료가 골 넣으면 자기는 안 간다, 뭐 이런 류의 비판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승부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은 욕구죠. 호날두가 옛날에 맨유에 있을 때 한 인터뷰에서 그랬죠.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누굽니까? 근데 호날두가 그런 엄청난 승부욕이 지금의 호날두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승부욕이 세야 돼. 아무튼 호날두 선수 지금은 나이가 굉장히 많아졌는데 현역 생활을 마치는 그날까지 승부욕 잃지 않고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다음 축구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준비 시작. 타이밍이 아니 저 밀로 약간 할 때 하려고 아 감독님. 예 맞습니다. 그래. 예. 이거 예. 수비수 따돌리는 USB거든. 수비수 따돌리는 USB. 수비수 따돌리는 영상이 들어가 있네.